대장동 개발에 배임 범죄가 있었다라고 현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판단을 하고 있는 쪽이 있는데 바로 경기도의 산하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현직 사장 모두가 대장동 개발에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주장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각입니다. 함께 보시죠. 앞서서 성남도계공의 윤정수 사장이 보고서를 냈죠. 배임 범죄가 있었다. 이재명 후보는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남도계공의 배임 범죄 성립 보고서는 사장 그분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윤정수 성남도계공 사장이 반박을 했는데 성남 시민과 국민께 보고하는 도시개발공사의 공식 입장이다. 사장이 작성했다고 사장 개인 의견이라는 주장은 매우 저급하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윤 사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 기존의 도계공이 밝혔던 보고서 내용은 우리 국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장동 개발에는 배임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땅히 추가 이익에 대해서 따져봤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그렇게 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현직 사장 모두가 대장동 개발에는 범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 됐군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했던 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 봤을 때도 배임 혐의가 있다. 그러면서 그 보고서에는 1,793억 원의 배임이 있다. 다시 얘기해서 1,793억 원의 성남시가 손해를 봤다라는 걸 이제 적시했죠. 근데 그러면서 그 보고서에는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겁니다. 땅값이 상승할 경우에 대비해서 추가 환수 조항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넣지 않은 적법한 이유를 자신들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삭제한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고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라 채택하지 않은 거다.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모 지침서라든지 사업협약서 초안에 있었던 거죠. 그것을 지금 이번에 이제 기각이 되긴 했지만 정민용 변호사 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민간 사업자들과 결탁돼 있는 인사들이 그것을 뺀 거죠. 그러니까 삭제를 했다라고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본 거고 그것이 굉장히 배임의 중요한 증거로 된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표현을 보고서에 넣습니다. 공모 지침서라든가 사업협약서를 시장에게 당시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죠. 성남시장에게 별도로 보고했는지는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보고서에. 그 얘기는 물론 뭐 도시개발공사가 자체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시장한테 보고됐는지 잘 모르겠다일 수도 있지만 시장에게 보고 없이 어떻게 공모 지침서나 사업협약서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담겨 있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지금 이 배임 혐의가 배임 혐의가 이재명 후보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지금 관건이 돼 있는데 자 지금 김만배 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남시장이 만든 지침대로 우리는 공모를 진행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지침은 이런 거죠. 건설사들을 배제하고 고정수익을 포함한 내용이죠. 근데 그것을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내가 만든 걸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지침서가 배임의 증거라면 당연히 이재명 시장에게도 이재명 후보에게도 배임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걸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의 보도로 시작된 이 수많은 내용들 박정환 대변인, 전재수 의원님, 이재명 기자, 박정 변호사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동규는 왜 압수수색 당일 정진상 실장과 통화를 했을까요? 이 후보는 누구로부터 유동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국감에서 얘기하지 않은 걸까요?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